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자, 10년간 정부 민자 등에서 총 2.1조 정도를 투약해가지고 신약 개발에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비저니스 워치의 이 출처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신약 개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국가 신약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 한미약품, 메디톡스, 하늘바이오파마 등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인 항암과 희귀질환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런 국가 신약 개발 사업단이 최근 정부 지원 신약 개발 과제를 선정 발표했는데, 이 글로벌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이 세 개 부처가 공동으로 출범한 이 국가 사업단입니다. 1차 국가 신약 개발 과제로 선정된 분야가 대부분이 이 항암 신약이라는 거죠. 자,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의 차세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후물질, 이 BBT176인데, 이 후물질 역시 국가 신약 개발 사업 지원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메디톡스도 정부 지원을 통해 신약 개발에 본격 뛰어드는데, 메디톡스는 항암 신약 MT106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한올바이오 파마도 역시 대웅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면역 강암 한채 신약 HL287인데 HL187도 역시 정부 지원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많은 이 회사들이 다 정부 지원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되고 있는데 한미약품과 알테오자는 희귀질환 치료 신약으로서 지원 과제를 공모 최종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렇게 많은 제약 회사들이 민간 정부 이런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신약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제약 회사들이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해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SK바이오 이 사이언스가 물론 요새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또 어제는 꽤 큰 급락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매출 부분은 굉장히 좋게 전망이 되는데 1조 매출의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고 수조 원대 전망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메디파나의 이정수 기자님의 출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1조 원대 매출 실현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고 내년 매출액이 3조를 넘을 거는 전망이 있죠. 사실 내년쯤 되면 이제 백신에 대한 개발 이런 기대감도 있기도 하죠. SK바이오사이언스 올해 상반기 매출 실적이 2,500억 정도인데 최근 발표된 3분기 잠정 실적이 2,200억. 3분기 누적 매출액이 거의 4,700억대 가고 올해 총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고 4분기 한 분기에만 5천억 정도가 돼야 이 1조가 달성되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중심엔 노바백스가 있어요. 노바백스가 아직 WHO의 승인이 안 나 있죠. 지금 서류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노바백스하고 정부 간에 우리나라 정부 간 계약이 있는데 이 노바백스와 정부 간 맺어진 백신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원액 생산 대행 매출에 이게 바로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CDMO 여기 사업에 돼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한 이 CDMO에 대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전망도 좋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죠. GBP 510인데 이게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나 이 코로나 치료제에 관한 머크나 화이자의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백신 관련주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거의 14%대 급락을 하고 살짝 올라가긴 했어도 결국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백신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감기 주사처럼 맞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너무 백신에 관해서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아마 치료제랑 같이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CDM으로 노바백스와의 경결이 잘 돼 있고 실질적으로 노바백스의 백신이 WHO나 FDA 승인이 났을 때 제조합 단백질 방식이죠. 그러면서 이 보건과 유통이 용이하기 때문에 또 가장 안정성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오래된 전통적인 단백질 항원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SK바이오스 CDMO 같은 업체들이 좋은 매출과 실적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업체들도 이제 눈독을 많이 들이겠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모더나의 CDMO와 관련이 잘 돼 있죠. 여기에 CJ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 CDMO 업체, 이 CDMO 업체가 이제 이 새로운 유통사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 삼성 금방 말씀드린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삼성바이오로서 당연히 모더나랑 연결이 잘 돼 있고 여기에 CJ 제일제당도 CDMO 업체 인수를 통해서 출사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투데이 남주의 기자님의 출처고요. 자, 9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전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기업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76%를 2,677억 원에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결국 CJ제일제당까지 CDMO 시장에 뛰어든 거죠. 이 바이오는 CJ그룹 이전 회장이 이달 초 발표한 4대 성장 엔진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찍어서 말씀드렸듯이 삼성그룹 자체도 제2의 반도체로다가 역시 바이오 업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향후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이렇게 주력 사업에 240조 원을 투자했다고 통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위탁 생산 CMO의 주력기였던 삼성바이오로스는 앞으로 5개에서 6개 공장을 건설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제 8일부터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컨퍼런스인 CPHI,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핵심 주제가 CDMO 경쟁력 마케팅이라고 하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 코로나19 백신 CMO 및 CDMO 사업에 나서고 있기도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매출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중견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CDMO 업체에 돌진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GC 녹십자세라고 녹시자료스라고 합병했죠. 이 GC셀이죠. GC셀이 체표 치료제 역시 CDMO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로 잘 알려진 차바이오텍도 역시 세포치료제 분야 CDMO를 준비하고 있고, 이 신소재 신기술 개발 연구 중심기업 HL 사이언스도 역시 20년간 축적한 R&D 역량과 제조, 마케팅 역량 등을 기반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 원료 CDMO 사업에 진출을 공식하였습니다. 이 글로벌 CDMO 시장 연평균 31% 성장하고 있고 2026년 12조 정도 추정이 되죠. 이 CDMO라는 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항바이러스 등 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개발에서 위탁을 받아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치료, 상업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위탁업체로부터 세포주를 받아 단순 생산하면 위탁 생산. 그래서 위탁업체가 세포주를 만들어 생산을 하게 되면 위탁 개발 CDO로 구분이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바로 CDMO는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이 회사가 되고, 이런 시장 전망은 굉장히 밝죠. 2019년도에 15억이었던 게 2026년에 101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엄청난 거죠. 2019년 15억 2,460만 달러, 2026년도에는 101억 1,350만 달러로다가 우리나라 하나로 11조 정도까지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차세대 바이오 회사들의 먹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CDMO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CMO 업체들도 중견 업체들이 많죠. 지금 스푸트니크 V 생산하는 프레스오바이 파마라든가 다이넥스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들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지지부진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금방 실제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꾸준히 이런 쪽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CDMO나 CMO 업체들에게 좋은 실적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봅니다.